뭐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안 가시지만요. 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 말라고 해도 또 가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아, 네, 말 안 듣는 아슬합니다. 문제야. 네, 아, 근데 큰 뭐, 문제야, 좀. 지금은 안 가잖아요. 옛날에 아니, 간 요즘은 거지. 안 가죠. 옛날에 간 거지. 일 때문에. 너무 많이 다녀서 문제인 거죠? 네. 자, 오늘도 흉가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 흉가인지 뭐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스라입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 제가 겪은 일은 아니에요. 누가 겪은 이야기냐면, 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수없는 삶을 사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오, 재수없는 형. 그러니까 이게 재수없다는 게 다른 의미로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저랑 그래도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이 가장 평탄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교를 스카이 중 한 곳을 나왔고 아버지가 막 엄청 큰 기업은 아닌데 어느 정도 돈이 좀 되는 기업을 운영하시고 아, 졸업을 하자마자 그냥 군대 제대해서 그냥 그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형님이 계세요. 그래서 재수없다. 네. 근데 정말로 저 재수없는 게 차라리 그러면은 성격이라도 나쁘면은 그냥 정말 욕하고 말 텐데 성격도 좋아요. 아이고, 다 갖췄구나. 네. 아, 정말 재수없는 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형의 이름은 재형이 형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재영이 네, 형이라고 재형이 형.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재영이 형님이 유일한 취미 생활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던 형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부족한 거 없이 그냥 살았던 형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극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형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 흉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형이 진짜 이상한 게 일반적으로 흉가를 간다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서 막 주소 찾아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동호회를 통해서 이동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딱히 뭔가 업무도 있지 않대요. 그냥 직급만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는 거예요. 하는 짓이 뭐냐면 위성사진을 켜놓고 요즘 인터넷으로 지도 들어가면은 보이잖아요. 그걸로 빈집 찾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여기 빈집이 하나가 있네? 이거 흉가인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제 흉가면은 거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취미생활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을 만나게 된 게 흉가 동호회 때문에 만났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흉가를 찾아다녔는데 이제 동호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흉가를 찾는 요령이 생겨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형이 어느 날 또 회사에 앉아갖고 할 짓 없이 그렇게 흉가를 찾다가 지도를 보는 과정에서 무슨 이상한 건물 하나가 보이더래요. 산속에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이 존재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도로가 깎여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 있거나 예. 그런 곳에 집이 있는데 그 형이 발견한 곳은 여기에 왜 집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동떨어진 곳에 집이 있더래요. 그 형이 이거를 유심히 이렇게 막 확대해서도 보고 로드뷰로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곳까지 로드뷰 차가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걸 유심히 보다가 여기는 빼박 흉가다. 여기를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재영이 형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슬아야 너 혹시 대충 한 이 정도 지역쯤에 산에 있는 흉가 아니야? 이렇게 묻길래 암만 머릿속으로 굴려봐도 딱히 그 지역에 흉가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모르는 곳인데요. 형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니까 그 형이 한다는 말이 그냥 지도 이렇게 보다가 발견했다. 나 이번 주말에 갈 건데 같이 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정표를 보니까 또 그때 좀 바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못 갈 것 같습니다. 혼자 갔다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형이 휴가를 가겠다고 예고한 그 주말이 왔어요. 주말이 와가지고 저는 저대로 바쁜 일이 있었으니까 일을 하고 저녁 시간대쯤 돼가지고 연락을 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 형한테 이제 연락을 하니까 태영 형님이 이제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 도착했어요? 이러니까 가는 중이래요. 그래서 도착하시면은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주고 동영상도 한번 좀 찍어봐라. 궁금하다. 어떤 흉가인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알았다. 운전 중이니까 끊겠다 하고 이게 전화를 끊으시고 한 4시간? 5시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형 서울 살거든요. 서울에서 이미 출발을 했다 가정하고 진짜 30분밖에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해도 4시간, 5시간이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좀 범위가 찍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차 막히는 시간대도 아니고 그래갖고 야, 뭐 어디 막 부산 같은 데 내려가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새벽 한 2시인가 3시쯤까지 기다리다가 잤어요. 그냥 연락하는 걸 깜빡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여전히 연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형이 걱정이 안 됐던 게 이 형도 믿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영이 형님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무속적인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하시잖아요. 뭐만 하려고 하면 제사 지내고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 재영이 형님 아버님도 그런 쪽으로 컨택이 돼 있던 무당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만 들었을 때 와 되게 용하다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 사업하려고 할 때 물어보고 해야지 마라 그러면 정말 그 사업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거나 그런 게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도 그거 믿고 솔직히 그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진짜 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훅 간 거 아니면 귀신 붙어오는 거 정도는 그쪽 무당이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걱정은 정말 안 됐거든요. 그 주 주말이 끝날 때까지 저한테 연락은 안 왔어요.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어갖고 딱히 연락을 안 하고 목요일인가?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까먹고 있다가 연락 온 거 보고 아 맞아 이 형 주말에 휴가 갔었지 이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이제 받았죠. 형님 뭐 무슨 일이냐 왜 연락이 없었냐 걱정했다. 솔직히 걱정 1도 안 했긴 했지만 예.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아, 걱정해줘서 고맙다. 딱히 뭐 큰일은 아니었고 적당히 무슨 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렇군요. 그냥 하고 무시하고 넘기려고 그랬거든요. 일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큰 일이 있었겠냐 그런 생각하면서 이 형이 제가 이제 이거 고생하셨다 수고하시고 앞으로 잘 사세요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슬아야 내가 흉가에서 겪은 일이 암만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이거 네가 듣고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으로 통화하면 힘들어요. 암만 이제 이어폰 꽂고 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건 뭔가 대화한다는 느낌이 솔직히 안 들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통화 오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했죠. 형님 그럼 시간 되면 만납시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언제 한번 보자라고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그날이 돼서 그 형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형님을 만나서 당연히 술집에서 만나서 술을 한 잔, 2잔 마시면서 무슨 일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봐라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영이 형님이 하는 말이 그날 저한테 전화했을 때가 집에서 거의 막 출발했을 때래요. 목적지는 일단 강원도 쪽이었대요. 서울에서 강원도 가면은 진짜 멀리 가봐야 3시간 정도잖아요. 차 안 막히니까.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대략적인 목적지를 내비를 찍고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그 동네에 도착을 했을 때
날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도저히 그 흉가를 찾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면 캡처해가지고 뽑아서 가져가긴 했지만 주소가 정확하게 찍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냥 이 동네에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나온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자기 예상에는 분명히 도착을 해야 될 만큼 걸어왔는데 흉가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대요. 아, 길을 잃었다. 이건 조난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나침반을 열고 방향을 이렇게 잡았대요. 일단은 그 산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나침반을 켜고 아,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을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근데 산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은 많이 삥 돌거든요. 일직선으로 못 가세요. 길이 없는 산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체감상 20분 정도 올라왔는데 20분 정도 내려가도 마을이 안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 형님이 다른 의미로 겁을 먹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물론 뭐 우리나라야 원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산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알아서 위치 추적해서 올 테지만 그래도 그 원초적인 상황에서 오는 공포가 있잖아요. 이 형님도 그 공포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본인도 네. 모르는 사이에.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몸도 좀 지치니까 어쨌든 산행을 40분 정도를 했으니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가.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아침반을 보고 이렇게 왔으니까 한 이쯤에 있겠네 하면서 자기가 뽑아온 지도를 보는데 근처가 흉가더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형님. 네네. 그래서 그 형 생각하기에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산을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흉가는 보고 가자. 온 목적은 달성해야 되지 않겠냐. 길을 잃어서 경찰을 부르더라도 흉가는 보고 경찰을 부르자.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주변에서 방향을 잡고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엔 한 1시간 정도 산을 헤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흉가를 발견했어야 될 법한 시간인데 계속해서 산속을 헤매고 있었대요. 이제 이 형님도 1시간쯤 헤매니까 포기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 이 흉가는 나랑 연이 없구나. 경찰을 불러야 되겠다. 이 이상 산속에서 헤매면 내가 위험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12에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대요. 누르고 나서 전화를 걸려고 통화 버튼을 딱 눌렀는데 핸드폰이 꺼지더래요. 이 형님이 핸드폰으로 계속 나침반 같은 걸 보고 왔다 갔다 거리고 후레쉬도 핸드폰으로 자연스럽게 비치고 있었는데 차에서 충전기를 꽂아놨어야 되는데 안 꽂아놨던 거래요, 자기가. 아, 충전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싶더래요. 와, 나 여기서 진짜 이러다가 조난돼가지고 실종자 명단에 올라가고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서 엄청나게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참고로 이때가 가을쯤이었어요. 막 늦가을 그럴 때도 아니고 진짜 가을 중간 정도여서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였거든요. 그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런 말 있잖아요. 산에서 조난당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그 형도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대요. 주저앉아갖고 나 진짜 흉가 체험하러 왔다가 내가 귀신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밤 되고 새벽 되니까 가을은 좀 쌀쌀하잖아요. 또 어떻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불을 피지도 못하고 산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저 멀리서 뭔가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이더래요. 나무 사이 틈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민가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쪽으로 걸어갔대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빛이 점점 환해지더래요. 저건 분명히 민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진짜 불이 켜진 건물 한 채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와, 살았다. 진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불이 켜져 있으니까 사람이 깨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불 켜놓고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당연히 깨있을 거란 생각에 문을 두들겼대요. 문을 두들기니까 자기가 보기에 40대 중후반? 많이 봐줘봐야 50대? 그 정도 되는 아저씨 한 분이 그 전형적인 아저씨들이 집에서 입는 패션 있잖아요. 네. 트렁크 팬티에 나시 입고 그 상태로 이렇게 문을 여시더래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을 했대요, 자기가. 이런 상황이고 길을 잃었다. 혹시 핸드폰 좀 충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가는 길 좀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되게 흔쾌하게 안으로 들어오셔라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들여보내주시더래요. 네. 되게 착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저씨한테 충전기를 빌리려고 일단 핸드폰을 좀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 시기가 C타입이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 형님은 집이 좀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5핀을 쓰고 있는 그 시기에 그 형님은 C타입을 쓰고 있던 거예요. 그 집에는 맞는 충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망했다. 충전기도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충전기 타입이 달라서 그런데 그 핸드폰 한 번만 좀 빌립시다. 전화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더니만 아저씨가 너무 당연하게 핸드폰을 건네주길래 일단은 본인 가족한테 상황을 알려야 될 것 같아갖고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현재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시는 착한 분 만나갖고 지금 다행히 일단 건물 안에 있다. 내일 아침에 해 뜨고 나면은 내려가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전화해야지 하는데 핸드폰 꺼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번호 안 외우고 다니잖아요. 못 내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하면서 아저씨한테 핸드폰 건네드리고 다시 한번 사정을 설명했대요. 아침 때까지 좀 있어도 되겠습니까? 민폐는 정말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제가 신분증 맡겨놓을 테니까 만약에 제가 뭔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랬을 때 이 신분증을 보시고 신고를 하시거나 그래도 괜찮으니까 저 좀 아침까지만 좀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신분증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소파 있으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서 침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소파에서 그냥 좀 쉬다가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아침밥 먹고 나랑 같이 내려가자고. 오, 착하시다. 되게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정말 너무 편안하게 소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저씨가 밥 해주셔갖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아저씨랑 같이 내려왔대요. 마을 아래 내려와서 자기 차를 찾아가서 차 시동을 걸고 충전기를 꽂았대요. 충전기를 꽂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 정도 실패를 경험했으면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형 성격이 좀 꼬였어요. 아니 이걸 내가 실패해란 생각이 들더래요. 다시 핸드폰 켜놓고 지도 보니까 여기서 저렇게만 올라가면 나오는 거더래요. 밤까지 기다린다. 이번에는 차에서 핸드폰 만땅으로 충전하고 진짜 지도 정확하게 보고 올라간다. 이런 의지가 생긴 거예요. 하고 그날 그 동네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식당 찾아가서 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시간 때우다가 밤이 돼가지고 다시 그 흉가를 찾아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대단하시네, 또 재영이 형. 재영이 형님이 참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 두 번째 시도 때는 금방 찾았대요, 흉가를. 자, 올라가자마자 보이더래요. 10분, 15분 걸어 올라가니까 흉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내가 이걸 보려고 어제 그 개고생을 했다. 제대로 한번 보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흉가 앞으로 딱 와가지고 전경을 쫙 훑어봤대요. 전경을 훑어보는데 이게 신식 건물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지붕이 플레이트나 이런 게 아니고 기와로 돼 있더래요. 오, 되게 오래됐나 보다. 진짜 되게 오래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이제 들어갈 곳을 찾는데
옛날 건물이잖아.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 전형적인 기와집 구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담이 있고 그 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마당이 있고 건물이 있고 딱 이 구조였대요. 또 그날따라 느낌이 되게 싸했대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벅저벅 기와집 건물 근처까지 딱 도착을 해서 문을 열려고 문을 딱 잡았는데 뒤에서 나무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적으로 문에서 손을 떼고 뒤를 돌아봤는데 나무 문이 닫혀 있더래요. 예. 근데 바람 때문에 닫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 형도 똑같은 생각한 거죠. 그냥 바람이 좀 불었나 보다. 그럴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이렇게 딱 잡았대요. 손잡이를 딱 잡는데 뭔가 느낌이 아까보다 더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자신의 경험에서 이거와 비슷한 느낌을 겪어본 기억이 있더래요, 본인이. 그래서 문고리를 잡은 채로 도대체 내가 이 느낌을 언제 경험해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초등학생 때 진짜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회사 직원분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순간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되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느낌이었대요. 그게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지 확인을 하려고 주변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나무일 거 아니에요. 쭉 둘러보는데 자기 눈에는 나무밖에 안 보이더래요. 왜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아, 뭐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범위를 좁힌 거예요. 투명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나무 사이로 프레시 불빛이 들어가가지고 그 내부가 얼핏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시꺼멓더래요. 꼭 뭔가 흑천 같은 걸로 덮어놓은 느낌으로. 예.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거다 싶었대요. 아 이게 나를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갖고 이거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또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고개를 돌릴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일단 여기를 최대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다시 핸드폰을 켜고 자기 차를 주차해놨던 곳을 방향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 형이 걷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산에서 앞만 무서워도 뛰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그거는. 그래가지고 걸어서 그곳을 이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차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산 밖으로 나가지가 않더래요. 이거는 길을 잃은 게 아니다. 홀린 거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예. 와 어떡하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들고 있는 차에 어제 봤던 것 같은 느낌의 빛이 보이더래요. 살았다 싶은 생각에 그곳으로 뛰어갔대요. 그때는 빡 뛰어가니까 어제 자기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아저씨의 집이 보이더래요. 문을 두들겼대요. 그날도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전형적인 아저씨의 복장을 한 그분이 문 밖으로 나오시더래요. 예. 자기 얼굴을 보더니만 묻더래요. 아니 청년 어디 어제 간다 그러지 않았어? 왜 또 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사정을 다시 설명을 했대요. 이번엔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어제는 막 흉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산 왔다가 길 잃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사실 어제 여기 근처에 흉가가 있다 그래서 찾아왔었다가 못 찾고 길을 잃었다. 그 흉가를 꼭 가보고 싶어서 오늘 다시 왔다.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박장대소를 하더래요. 아유 참 미련한 사람 다 있다고 들어오라고. 아침에 또 나랑 같이 내려가자 하면서 너무 반갑게 자신의 집으로 들이더래요. 그날도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소파에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아저씨랑 같이 마을로 내려왔대요. 어쨌든 근데 이 형님은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 흉가를 간다는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후련한 마음으로 올라왔대요. 집으로 와가지고 어쨌든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월요일날 나름대로 이제 업무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뭐요? 그래도 이분한테 작지만 뭐라도 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 그래도 나를 이틀이나 이렇게 그렇지.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인데 예. 그럼 내가 한번 찾아뵈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날 반차를 쓰고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를 한 다음에 거길로 다시 출발을 했대요. 다시 출발을 해서 그 동네에 도착을 하고 이게 한 2번 정도 그 아저씨랑 산을 내려왔다 보니까 그것도 해가 떠 있을 때 얼추 그 집을 가는 방향이 알겠더래요. 올라갔더니만 그 집이 보였고 문을 두들기니까 또 그 아저씨가 나오셔서 상황을 설명했대요. 너무 감사해서 간단하게 선물 같은 거 갖고 왔다. 성이니까 꼭 받아줘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저씨가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라 그러면 성인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차라도 한 잔 대답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랑 같이 식탁에 앉아갖고 차 한잔 하면서 감사함을 표했대요.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가 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흉가는 갔다 왔다 그랬지. 그러길래 네 갔다 왔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어땠어? 이러더래요 갑자기. 예. 그래서 아니 그냥 제가 뭘 본 건 아닌데 그냥 좀 느낌이 싸하긴 했다. 이게 딱히 말로 설명하기가 뭔가 힘든 그런 느낌이었다. 그 아저씨가 또 웃으면서 그래도 그런 데 가가지고 멀쩡하게 온 게 다행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내가 잘은 모르는데 이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아갖고 이게 흘러 들은 얘기들은 있다고. 예. 그렇게 운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이 근처에 향교가 하나가 있었대요. 향교가 하나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버려진 향교가 하나가 있대요. 아마 자네가 간 곳이 그 향교일 거다. 그래서 오 그렇군요. 그러면 설명되잖아요. 그런 기와집 건물 그것도 설명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대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계속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잘 못 배운 사람이어서 정확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향교를 관리하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향교를 관리 안 하면 가세가 진짜 미친 듯이 기운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관리를 안 했지 않냐. 아마 거기 있는 귀신이 있다면 그 집안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충분히.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군요. 그런 얘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 형도 처음 듣는 말이었대요. 이렇게 향교 관리 안 한다고 해서 집안이 가세가 기운다. 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군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나름대로 되게 즐거운 대화 시간을 마치고 아저씨한테 이제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대요, 그 집을. 근데 네. 나와서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부르더래요. 청년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막 부르더래요. 그래갖고 뒤를 돌아갖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니까 나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흉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러더래요. 그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알려주는 게 사실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도상으로나만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손을 막 흔들면서 아이고 고마워 잘 올라가 이러더래요. 그럼 뭐 가보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목요일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예. 그래서 아니 얘기를 듣는데 딱히 뭔가 신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가 안 보였다 이거 하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형님의 이런 소리를 들어주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재영 형님이 한다는 말씀이 이런 얘기였으면 내가 너 안 불렀다고. 뭐야. 잘 들어봐라. 이제부터가 진짜 관건이다.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솔직히 그 문이랑 그 이상한 느낌 때문에 너한테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다. 네. 근데 목요일날 너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래도 왠지 뭔가 찜찜해서 우리 아버지가 자주 만나던 무당분을 내가 찾아뵀다. 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다행히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원체 옛날부터 보던 무당이라서 그런지 되게 친해갖고
이런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니까 무당이 그러더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아저씨가 그 집안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더래요, 무당이. 예? 순간 뭔가 흥미가 확 돋더래요. 오. 그 무당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 아래 마을이 있었다며. 그리고 그 동네 오래 살았다며. 근데 왜 마을에 안 살아? 산속에 쫓겨난 거 아니냐고. 그거. 오. 산속으로 쫓겨났고 상가 위치는 왜 물어봤겠냐고. 아마 어른들한테 얘기는 들었을 거라고. 우리 집안이 옛날에 향교를 모시던 집안이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우리 집안 가세가 기울었다. 근데 그 향교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지 않았을까? 하면서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예.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형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네네. 예. 바로 강원도로 쌌대요. 동네에 도착해서 흉가를 찾아 올라갔더니만 싹싹싹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 아저씨가 흉가를 쓸고 있더래요. 관리하는구나. 찾아서. 멀리서 그걸 보다가 말을 걸을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예. 고민을 좀 했대요. 내가 여기서 말을 걸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래도 저분이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고 나쁜 분은 아니니까 인사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밖에서 소리를 쳤대요. 아저씨 하고 소리를 쳤대요. 아저씨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시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를 보더니만 어이구 총각 왜 왔어?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생각나서 한번 와봤다. 근데 아저씨 네. 뭐 하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래도 이게 향교란 게 이게 진짜 향교면 나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좀 청소 좀 하고 있었다. 이게 버려지긴 아깝지 않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 근데 혼자서 이걸 하시게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그럼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않더래요. 아. 속으로 그 생각을 했대요. 이거 서구나 무당 말이 맞구나. 역시 용하다. 그 무당 용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야지 하는데 아저씨가 마당을 쓸다가 이제 건물 내부를 청소하려고 하시는지 문 쪽으로 다가가시더래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 형님은 문 안쪽을 못 봤잖아요. 그러게. 그래갖고 시선을 못 대겠더래요. 저 아저씨가 문을 여는 그 순간에서 눈을 못 뜨겠더래요. 나가지 않고 그 아저씨의 움직임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마당에서 건물까지 가서 문고리를 탁 잡으시더래요. 문을 이렇게 열더래요. 근데 아저씨가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더래요. 뭐지? 하면서 다가갔대요. 자기도 궁금하니까. 다가갔는데 먼지가 엄청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흙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버선을 신은 발자국이었대요. 예. 그게 문 앞에 빼곡하게 찍혀 있더래요. 발자국이 막 양말 신은 것처럼 이렇게 흔한 모양이 아니고 그 버선이 앞이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의 발자국이 빼곡하게 남겨져 있었대요. 와, 예. 그걸 보니까 그날 밤의 상황이 막 3D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더래요. 내가 문을 열려고 할 때 저 안에서 수많은 옛날 유령들이 문 앞에 서 있었구나. 아, 나 그날 만약에 나 문 열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야,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생하세요 이러면서 빠졌대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충분히 신기한 일이다. 그러게. 주도 좀 줘라 이랬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궁금하잖아요. 그 주말에 바로 찾아갔거든요. 예. 와 청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창호지까지 다 달아놓으셨어요. 오. 아저씨 집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예. 그 형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지도에 찍어준 게 아니고 그 흉가 건물 기준으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쭉 가면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그래서 뭐 그 아저씨는 못 만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내려왔던 그런 일이 있었죠.
야, 아니 이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막 궁금한 거야. 그리고 막 뭔가 숨 막히고 쪼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청소만 한 건데 왜 그게 무서웠을까? 별거 아닌데. 사실 정말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냥 그것만 하신 분인데 뭔가 되게 범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막 우리도 들으면서 저분이 뭔가 있을 거야. 저분은 사람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듣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네, 그쵸. 다 틀렸지만. 근데 그 버선발이 엄청 찍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귀신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비출 수가 없었다는 거네요. 안에가 안 보였다는 거고. 근데 그거 처음 들었네요. 향교를 관리하는 집안이 있는데 향교를 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안 하면 집안의 가세가 정말 심하게 기운다.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집안의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저도 이 얘기 궁금해가지고 좀 주변에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약간 전승 같은 개념이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랬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야, 또 오늘 엄청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스라님. 아닙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예상은 저 아저씨가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혹은 무당이었을 거다. 혹은 다시 찾아갔는데 그 집은 폐가였을 거다. 요 정도로만 예상을 하신 분들은 아직 공포 초보. 원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향교를 지금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서 있었길래 그 안이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게 소름 끼치고 미스테리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또 어떤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쿠만님 안녕하세요. 바쿠만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배경이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저 유학했을 때 대학교 때 얘기 하려고요. 중국에 귀신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중국은 저희 살았던 사람들끼리도 했던 얘기인데 중국이 음기가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살았던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근데 분명히 중국에 살 때 이상한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다.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때 당시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저는 올해 36된 자영업 종사자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2003년에 중국에 갔고요. 그 전에는 원래는 제가 모태불교여서 교회를 한 번도 못 갔었는데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몰래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정식으로 해외 생활을 하니까 종교 생활을 허락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팀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고등부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 동생을 알게 됐어요. 이 친구랑 좀 친하게 지내진 다음에 이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 근처 놀이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저한테서 마음을 좀 열었는지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원래 이제 중국 오면은 보통 학교를 다닐 때 한국 국제학교 같은 데 보내던가 아니면 기숙사 고등학교 아예 짱 박아서 중국어를 최대한 빨리 습득시키는 방향으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 친구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거기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나온 친구였는데 얘가 이제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밥 먹고서 축구를 하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랑 친한 여자 사람 친구가 하늘에서 날아오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학교 옥상 난간에 걸터 앉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친구 보더니 손을 막 흔들다가 얘는 멍하니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라지더래요. 한낮이었는데. 그래서 얘가 마음이 되게 찝찝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전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저희 때는 카카오톡 이런 것도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통 연락이 안 돼서 얘가 부랴부랴 한국에 나갔어요. 친구 찾아가려고 나갔는데 이 친구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명을 좀 달리했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속상한 마음에 이 친구 모셔놓은 데 가서 멍하니 있다가 허망하게 이제 인사만 하고 왔나 봐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만난 데가 교회니까 아이고 어쩌니 그 친구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좀 하고 좀 그러지. 그랬더니 동생이 되게 씁쓸하게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다 해봤는데 할 때마다 이상한 일 생겨서 무서워서 더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 그랬더니 얘가 말을 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놀이터 있는데 거기는 저희 앞에 있는 그네가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흔들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막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막 계속 빨라지다가 기분이 쎄하잖아요. 어둡기도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웃는 소리 들리는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집에 가자 하고서 먼저 집에 데려다 주고 저희 집에 가야 돼요. 길이. 그래서 가는 길에 한 번 더 그 동생한테 야 그래도 이왕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기도라도 해보자. 나도 같이 할게 하고서 이 친구 말고 제 친구도 그렇게 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그 말 하고 촉으로 좀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 좋은 데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중국이 그때쯤 막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아파트 단지에 차가 빼곡했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 중심으로 거짓말처럼 물에다가 돌 던지면 막 물이 퍼지잖아요. 동심원 그리면서 저희 중심으로 차량 안전장치 있잖아요. 빵빵빵 울리는 거. 삐삐삐삐 이러는 거. 저희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야. 빵빵빵빵빵빵 삑삑삑삑삑삑삑 하면서 예. 한 4, 50대 울렸어요. 차가 계속 울리니까 옆에 차 울리니까 또 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차량이 그렇게 막 수십대가 울리는데 정신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얼른 이 친구 보내고 저도 계속 뒤돌아보면서 막 찝찝해하면서 집에 갔던 게 시작이에요. 이제 이상한 경험 같은 게. 오.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짜잘한 것들 빼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대학교는 상하이로 넘어갔거든요. 상하이로 넘어가서 9월달이 신학기예요. 중국은. 한국은 한 3월달이 신학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집을 어쩌다가 잘못 구해가지고 같이 진학한 친구들한테 얹혀 살았어요. 그래서 9월 초에 같이 살기 시작하다가 10월 말쯤에 아무래도 집을 구해야겠어서 거기 있던 친구랑 같이 그러니까 저까지 5명이 살다가 한 명 데리고 나와서 같은 아파트 옆동에 방을 구한 거예요. 근데 집이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거예요. 넓고 깨끗하고 뭐 집주인도 쿨한 것 같고 그래서 집 본 다음날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난 날 점점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거예요. 계약도 너무 쿨거래였고 집주인도 집 계약하자고 하니까 바로 반색하고 바로 넘겨버렸거든요. 살고 있었는데 본인이 계약한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억나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이상하게 집 자체는 깨끗했어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네. 근데 주방 입구 들어갈 때만 막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주로 고기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썩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방 들어가면 또 막상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막 페브리즈도 뿌려보고 향초가 좋다고 그래서 향초도 태워보고 나중에는 룸메이트가 안 되겠으니까 향을 사가지고 향도 태우더라고요. 얘가. 근데 뭔 짓을 해도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집이 1층이었거든요. 1층이라 그런지 낮에도 불을 안 켜면 집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거실 불을 안 켜면 거실은 진짜 어두웠거든요. 낮에만 잠깐 창 있는 쪽만 살짝 환하고 근데 상해가 습도가 되게 높아요. 사람들이 거의 항상 짜증이 나 있어요. 날씨 덥고 습도가 높으니까. 가뜩이나 공기 끈적거리는데 채광 때문에 그런지 집이 공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주인이 짐을 두고 갔어요. 짐을 되게 많이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 아저씨 혼자인 줄 알았는데 막 여성용품도 많이 나오고 짐을 많이 두고 갔더라고요. 되게 급하게 네. 나가는 것처럼. 급하게 나가긴 했죠. 하루 만에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랑 룸메이트랑 같이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집 놀러 오면은 얘가 제 방에는 막 오는데 룸메이트 방에 기웃거리지도 않더라고요. 처음 온 날 이제 집을 소개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때만 이제 살짝 들여다보고 나랑 더 친해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룸메이트 쪽에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집들이 얘기를 할 건데 그 후에 이해가 된 일이에요, 이게. 아, 왜 그랬는지. 집안에서 막 기시감이 너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집에 있는데 눈치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룸메이트랑 같이 동네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막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룸메가 야,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둘 다 나와 있는데 누가 문 열어준다고 초인종 누르려고 그래. 야, 누가 문 열어줄 것 같지 않냐?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낄낄대다가 집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이사 오고 나서 일주일이었나 보름이었나 애들이랑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놀러 와가지고 집에서 고기 굽고 술 한잔 하면서 신나게 먹고 놀다가 그중에 2명이 먼저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저랑 룸메랑까지 해서 6명 남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화제가 귀신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자기들 겪었던 얘기들 막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실에 에어컨 틀면 전기세 아깝잖아요. 거실에 잘 나와 있지도 않는데 보통 방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실 TV를 제 방에 옮겼어요. 그래서 그걸로 플스도 하고 저희는 중국방송밖에 안 나오니까 저희 때는 이제 거의 DVD 보면서 살았거든요. 네. 영화고 뭐 드라마고 DVD 사서. 그래서 거실에는 TV 스탠드만 덩그러니 있었죠. TV 놓으라고 TV 다이가 있었는데 제일 열심히 귀신 얘기하던 애가 아까 집에 자주 놀러 온다고 했던 애예요. 얘가 목마르다고 고개를 두리번 거리더니 TV 다이 앞에 사이다가 있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걸 집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가 야, 저기 뭐가 있어. 야, 뭐가 있어. 패닉이 온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얘가 장난기가 되게 심하던 애라서 귀신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잡으려고 개수작 부리나? 야, 안소가 있긴 뭐가 있어 하고서 사이다를 집으려고 하는데 이게 바닥에 사이다 있는 거 기준으로 안 보이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선을 넘으니까 그 넘어간 부분부터 막 전기가 타고 몸을 올라오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선이 있는 것처럼 전기가 막 타고 올라오는 막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 야, 진짜 있다. 이러니까 애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참 귀신 얘기하고 있고 그랬으니까 둘이 다 짜고서 그러나 보다 하고 한 명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서 다들 그 사이다를 집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에 아무도 못 집었어요. 6명인데 남자 6명이었는데 다들 똑같이 야, 여기 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싸해진 거예요. 무섭잖아요. 한참 귀신 얘기했는데 뭐가 있는 것 같고 거기 마침 또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있잖아요. 누구 하나 더 있을 것처럼. 애들이 눈빛이 불안하게 떨리다가 이제 사이다님 너무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이다님을 만났던 애가 저희 집 자주 놀러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 올 때 왜 룸메이트 방은 안 가고 제 방만 왔는지를 말을 해주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지가 연기가 있대요. 그래서 조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희 집 왔을 때부터 연가 같은 게 있는 게 느껴져서 자기가 죽어도 그쪽을 안 갔다고. 봐라, 나 지금 앉아있는 자리 왜 내가 맨날 여기 오면 여기 앉겠냐고. 보니까 얘는 맨날 거기랑 제일 멀리 떨어진다 앉더라고요. 편한가 보다 했는데 얘는 그게 보여가지고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또 룸메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 방에서 자면 자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맨날 네 방 가서 자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얘는 이사 온 다음부터 제가 코를 좀 많이 고는데 얘가 막 그걸로 타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콧구멍 막고 싶다고. 근데도 맨날 제 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막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제 가오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둘씩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집에 못 가잖아요. 집이잖아요. 애들이 뒷풀이 정리도 안 도와주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룸메랑 자연스럽게 고개를 딱 마주쳤는데 내 방 가서 자자.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러고서 제 방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룸메는 이제 바닥에서 자고 저는 침대에서 자기로 했어요. 분이 좀 싱숭생숭하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가슴 쪽으로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답답하고 와 진짜 별일이 다 있구나.
내 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내 방에까지 막 들어왔나 막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무섭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무섭다고 도망온 애가 있는데 무서운 티를 못 내겠는 거죠. 룸메이트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서 억지로 잤는데 그래도 술 기운 때문에 잠이 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한 번 자면은 안 일어나요. 아침까지.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새벽이더라고요. 근데 막 몸부림을 많이 쳤나 봐요, 자면서. 네. 머리맡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반대쪽으로. 아. 발 있던 대로 머리가 가 있고 예.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깼지? 움직이기 귀찮다 이러고 있는데 방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분명히 방문을 닫았거든요. 무섭잖아요. 네. 무섭고 해서 분명히 방문 닫은 것도 확인을 했는데 방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얘가 나갔나?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끼익 하더니 저랑 룸메이트 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거기 세면대에서 물 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싹 하고 물소리가 나다가 그 물소리가 손 씻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왜 손을 씻고 그러나 하고서 시선을 바닥으로 돌리니까 룸메이트 발이 보이네요.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원래 제가 잠도 평상시에 늦게 자서 새벽에 이제 윗집 물소리랑 생활소음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절대 윗집 생활소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희 집 세면대에서 나는 소리예요. 소리 들으면 위치가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한술 더 떠서 갑자기 칼 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천천히 막 싹싹 소리가 나는데 상상인지 이게 보이는 건지 머리 산발한 여자가 입 찢어져라 웃으면서 곁눈질로 막 저희를 슬근슬근 보면서 신나게 칼을 갈아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위인가 보다. 또 가위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 이게 가위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칼 가는 소리가 점점 커져요. 제가 그래서 몸은 안 움직이고 너무 무섭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은 할 수 있나 해서 룸메이트한테 말을 걸었어요. 야, 너 저거 들리냐? 그런데 말이 나오네요. 들려. 룸메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깨서 이게 가위가 아니구나. 실제구나. 근데 몸은 안 움직이고 막상 또 움직였어도 솔직히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막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한참 칼 갈다가 손 씻는 소리로 다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 건가? 이제 칼을 다 갈아서 손을 다시 씻고 오려 그러는 건가? 하다가 이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더라고요. 룸메는 저 깨우지도 않고 학교 갔는지 애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진짜 어제 가위고 꿈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도 안 눌려봤거든요, 가위를.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얘랑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나갈 준비를 하려다가 거실이 너무 더러워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아침 일어나서 배고파서 이제 집들이 하다가 남은 거를 먹었는데 소시지 하나 주워 먹고 있는데 이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너가 여기 왜 있어? 막 이런 느낌이 막 들고 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쳐나갔죠. 그러면서 룸메 찾아서 만나보니까 얘도 기억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얘도 똑같은 걸 경험을 한 거죠. 저랑 같은 상황을. 얘도 가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는데 학교에서 만난 어제 연가 볼 수 있다고 그러던 친구는 자기 집 가는 길에 자전거 타고 집에 가는데 집에 있던 놈 중 하나가 쫓아와가지고 무서워 죽을 뻔했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PC방에 갔어요. 그래서 귀신, 액마기, 퇴마 막 이런 걸 한참 찾았는데 아마추어가 잘못 가불면 더 큰일 난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소금 뿌리고 팥 뿌리고 어쩌라 저쩌라 하는데 무당집에 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부엌에서 나는 썩은 내는 그게 귀치가 아닐까요? 막 이런 얘기밖에 못 듣고 이게 귀신이 귀치라고 저마다 냄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썩은 내는 좀 안 좋은 귀신. 예, 되게 안 좋은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물귀신은 막 물비린내 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손 벌릴 때가 교회밖에 없는데 솔직히 교회도 못 믿겠더라고요. 교회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봐라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이랑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괜히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우선은 집에 가보자 했는데 그날만큼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맨날 불편한 그 기시감만 느끼고 눈치만 보면서 있었던 거죠. 보증금은 날리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4개월 동안 버텼는데 더 못 살겠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은 썩은 내가 너무 나서 집주인 좀 조폭 같지 않냐? 시체 한번 찾아보자 하고 온 집안을 뒤집은 적도 한 번 있어요. 짐을 막 너무 많이 두고 갔으니까. 저희가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4개월 만에 집 빼고 집주인도 잡지도 않아요. 그래? 하고 그냥 바로 방 빼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네, 그냥 가래요. 그 다음에 구한 집이 우선 채광부터 봤어요. 햇빛 잘 들어오는 집. 어두운 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사 다닐 때 채광부터 확인하고 불 한번 꺼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방황하게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생활비 다 보내주시니까 집은 왜 뺐어? 이사는 왜 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런 일이 있었다 하고 엄마랑 같이 밤에 저희 아파트 단지 산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걱정하고 있으니까 얼굴 본 김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는데 저 앞에서 사람이 하나가 열심히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그 안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을 싹 켜놓은 게 아니고 하나는 켜놓고 하나는 꺼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 건너 하나만 이렇게 켜져 있었는데 조명이 막 어두워서 그런지 앞에 오는 사람 모습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뭐 검은 형체가 막 팔다리 막 휘적휘적 젓는 것처럼 묘한 속도로 오는데 제 앞으로 쭉 오니까 계속 봤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하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데 옆에 돌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고개를 완전히 뒤로 돌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마침 그 집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엄마 나 이상한 거 본 것 같다고 지금 뭐 지나갔다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해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집 들어갔고 이게 제가 그 집에 한 4개월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좀 영안이 좀 트인 것 같아요. 지금은 덜한데 예전에는 막 짤막짤막하게 몇 개씩 막 봤었거든요. 예. 다른 분들처럼 막 본 건 아니고 이게 외국이라 그런지 뭐 어떻게 손볼 일도 없어가지고 막 다른 분들 얘기처럼 도움도 못 받고 그냥 그래서 얘기가 두 손 없는데 우선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런 이야기를 또 겪으셨지만 결말이 꼭 있는 이야기만 겪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결말이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따라온 걸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집에 살 때 그 냄새가 잊혀지지도 않고 이상한 현상들, 어떤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거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집에 살 땐 정말 나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그런 거잖아요. 박구마님께서 오늘 또 중국에 유학을 가셨을 때 실제로 겪었던 한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희는 그다음부터 집에 혼자 못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치. 무섭죠, 당연히. 오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열심히 끝까지 사연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앞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항상 아이고.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푹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중국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또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경험담이 또 시드무에 몇 번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 중국이란 나라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그 집이 아마 이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집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